좌파 우파 뭐가 다른 거예요? 고3 유권자들의 속사정 제가 읽어보면서 한마디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물론 10대, 20대, 30대 청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는지 대다수들은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안 돼. 내란 세력은 안 돼. 진짜 내란 세력은 안 돼. 반국가 세력은 안 돼. 부정선거 세력은 안 돼. 많은 청년들이 계엄령을 통해서 깨어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중에 이번에 투표는 해야겠는데 지금 정치가 난리가 났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자리 잃어가고 있고 자영업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힘들어서 뭔가를 투표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투표를 해야 되는가 헷갈리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투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헷갈리는 사람들은 BY 신곡을 들으세요. BY 신곡에 뭐라 나와 있어요? 법규를 날리면서 내 재산을 왜 강제로 나눠 지읒가 공산주의라고 얘기했는데 BY 같은 위대한 래퍼, 대한민국 최고의 래퍼, 아니 전 세계 최고의 래퍼 BY가 갑자기 신곡에서 법규를 날리면서 공산주의한테 법규를 왜 날렸는지 이 노래를 들으면 한 번에 이해가 가. 그냥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그죠? 이 최고의 래퍼가 왜 이 선거 전에 나서가지고 이 노래를 발표했겠습니까? 물론 BY님의 노래는 전체적으로 앨범의 구성과 이때까지 노래를 봤을 때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진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또는 국가를 위한 목적 또는 철학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예술 세계를 표현할 뿐이죠. 그런데 왜 선거 전에 왜 공산주의 법규를 날리는 노래를 왜 래퍼가 발표했을까? 이것만으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디다가 투표해야 되는지는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르크스, 김정은에겐 아편, 그 다음에 익스타시 이러면서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조롱을 했지만 실제로 마르크스로 대별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아편이고 엑스타시 또는 이제 뭐 환각제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마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또는 무슨 진보주의 또는 뭐 잘 살게 해주겠다 평등 분배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아편에 취한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로 가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권들을 채우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노래 제목을 보면서 물을 탁 쳤어요. 이 노래 제목이 뭐냐?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보통 성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처를 닮은 상처를 의미하는 거고 또는 사회적인 낙인 또는 오명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건데 BY님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낙인을 찍고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보면은 뭐 구구일배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냐. 그러면서 재산을 통제를 하고 이 사람의 사상을 통제를 하고 뭐만 하면 고발을 때리고 그 다음에 집 살고 파는 것도 규제를 하고 사학개미라고 미국 주식 하지 말라 그러고 스타벅스 사 먹지 말라 그러고 이게 어쩌다가 커피의 자유가 뺏기게 되었고 거주의 자유가 뺏기게 되었고 내 재산을 위협받는 나라가 되었고 내 생각과 활동이 제약받는 나라가 되었냐. 여기에 대해서 래퍼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마디로 한 것이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디다 투표해야 되는가? BY의 노래 하나 들으면 바로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논리는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냥 반말로 좀 얘기할게요. 쉽게. 자, 네 재산을 남이랑 나눌래 아니면은 너가 한 만큼 가져갈래? 골라 그냥. 두 번째, 스타벅스 마실래? 중국산 차지 마실래? 골라. 그 다음에 너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너네 집 가질래? 아니면 중국인 집주인 모시면서 살래? 그 다음에 쿠팡 배송 빠르게 배송하고 안전하게 배송받고 신선한 제품이 있는 쿠팡 배송 받을래?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 받을래? 골라 그냥. 그 다음에 범죄자의 집에 받을래? 아니면 범죄자를 처단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래? 간단하단 말이야 형식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헷갈릴 거 없어. 스타벅스가 좋다라면은 저쪽으로 투표하면 되고 내 집 갖고 싶다 그러면 저쪽에 투표하면 돼. 쿠팡 배송 받고 싶다 저쪽에 투표하면 돼. 범죄자를 처단하고 싶다 그 저쪽에 투표하면 돼. 정가 오범의 집에 받기 싫다 그럼 저쪽에 투표하면 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간단한 선택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미 정답은 다 나와있어. 어렵게 갈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얘기를 다 들으면은 우리 청소년들은 분명히 투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광장에 나왔는데 감사의 정원 볼래 아니면은 퀴어 축제 볼래? 간단한 거란 말이야 세상이. 그럼 부산에 갔는데 통일교육 딱지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시장으로 마주할래 아니면은 부산시를 발전시키는 사람 마주할래? 이거 정답은 간단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노조 파업을 해가지고 뭐 배송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민노총이 이권 나눠가지고 기업 폭삭만 하고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고용을 못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상 살래 아니면은 양질 일자리가 있는 세상 살래? 간단하단 말이야. 미국이랑 잘 지내는 나라 만들래 아니면 중국에 속국되는 나라 만들래? 중국의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마디 못하는 나라 살래 아니면은 미국이랑 손잡고 세계 무대에서 주역으로 우뚝 설래?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렇게만 얘기해도 저는 다 알아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가 배달하는 것들은 이게 상품 받지 않겠다.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부족하게 나왔습니까? 시의회 배송 안 해줘가지고 물류대란 일어나고 사업에 지장받고 그런 기사들이랑 일 안 하겠다. 노노 갈등 노사 갈등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도 5억 대출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직원들에게 주택담보대출 5억을 내준다. 소문이 들리잖아요. 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럼 하이닉스가 그다음에 우리도 대출 5억 달라. 그럼 삼전이 이제는 우리가 성과 얼마를 받아냈으니까 그럼 하이닉스도 얼마 달라. 그러면 이제 계열사들도 다 나서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현대차 계열사들도 38개가 나서가지고 계열사 현대차 노조 말고 계열사까지 다 나서가지고 9만 명이 동맹파업을 시동을 걸고 있다. 이틀 전 기사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나라? 기업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기업이 없으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 일자리 있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가 없는데 공부할 의지가 생길까요? 대학을 갈 의지가 없는데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멕시코와 남미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학이 없어지면서 청소년 청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마약으로 일자리를 계승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마약점 들어오고 있죠.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막으려면은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세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정치인 원망해봤자 그것도 세상 못 바꿉니다. 투표로 나서야 돼요. 그럼 이번에 투표를 봤을 때 1020, 30이 나서서 지난 지방선거보다 투표 많이 했다더라. 1020, 30이 나서서 지난 대선보다 투표 많이 했다더라. 그랬을 때는 세상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년들이 청소년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 청년들의 눈치를 그때 정치인들이 보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뭘 해도 청소년 청년들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정치인들도 당신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섰더니 세상이 바뀌었더라.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청소년 청년들은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통화사업 절대 안 해주죠. 미국에서 저는 이미 큰 게 왔다고 봐요. 그 큰 게 뭔지 아십니까? 통화사업 안 해주는 거. 추가로 안 해주는 거. 일본은 우리의 통화사업 역사를 봤을 때 MB 때나 그다음에 문재인 때나 보면은 미국이 해주면은 일본도 해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한일 통화사업은 문재인 때 없었습니다. 미국이랑 관계가 파탄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미 통화사업은 있었죠. 근데 이재명은 최악인 게 뭐냐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MB는 한미 통화사업 해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통화사업 안 하면 죽으니까 해달라 했고 해줬고 한미 통화사업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국가와 통화사업을 하면서 금융위기를 타개했죠.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때 보세요. 코로나로 난리가 났죠. 경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안 좋아했는데도 아시아 금융위기 올까봐 해줬어요. 근데 한일 통화사업은 없었어요. 당시에 한일 관계가 워낙 박살났고 미국이랑 관계가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윤통 때는 2015년에 마지막으로 한일 통화사업가 있었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중단됐었던 한일 통화사업가 윤석열 대통령 때 재개가 되어서 한일 통화사업 체결됐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그런데 한일 통화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때 맺은 건 뭐냐면 엔화로 받는 게 아니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었던 달러를 받았어요. 감이 오십니까? 근데 이재명 지금 어떤 상태죠? 한미 통화사업도 없고 한일 통화사업도 없습니다. 환율이 지금 1,500원 돌파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버린 거예요. 지금 다카이치처럼 지지선언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스카페센트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이재명 거의 빌었거든요. 통화사업 해달라고 안 해주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재명 너 여번에 죽어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를 경험할지라도 이재명만큼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요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바람 하나 불면은 죽는 나라예요. 고 이건희 회장의 명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떠돌이가 되면 대한민국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죽어라 통화수업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 얼마 전에 주간조선 뉴스 나왔죠. 2025년 9월 15일부터 한미 통화수업 해달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정권 탈취하고 난 다음부터 트럼프 대통령한테 통화수업 해달라고 계속 빌었거든요. 미국이 도저히 외화 반출이 감당이 되지 않은 아주 센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잖아요. 그래 이재명 입장에서도 3,500억 불을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가 달러가 마르게 되니까 환율이 지켜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통화수업 해달라고 2025년 9월부터 빌었는데 절대 안 해주죠. 이 무서운 거거든요. 아르헨티나한테는 해주죠. 이재명한테 죽어도 안 해줍니다. 미국이.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 근데 여러분 이재명의 단 하나의 업적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업적이 뭐냐면 한중 통화수업을 해놨어요. 이명박 한미 통화수업, 그 문재인도 한미 통화수업,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통화수업 달러로 받았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았고 한미 통화수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환율이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이재명은 뭘 해냈다? 한미 통화수업 한일 통화수업 한중 통화수업 오케이. 이게 지금 나라가 중국한테 팔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얼마나 굴욕이냐. 스카페센트와 트럼프 대통령한테로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안동에 다카이치 만나가지고 한일 통화수업가 전망이 되고 그랬어요. 체결되나? 왜냐면 환율이 너무 엉망이니까. 근데 다카이치 입에서 나온 거는 뭐죠? 원유 스와프만 나왔습니다. 통화수업 안 해주는 거예요. 이때가 거의 한일 통화수업 기간이 만료될 시점이거든요. 근데 윤통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다카이치가 안동까지 왔는데도 통화수업 얘기는 없고 원유 수와프만 있죠. 뭡니까? 미국이 안 해주니까 일본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재명 말이죠. 국제사회에 왕따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나라로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일 재무장관이 3월 달에 만나서 통화수업 등 금융협력 강화 얘기했죠. 근데 일본이 안 해주죠. 구윤철이가 일본의 재무장관 3월에 만나서 통화수업 요청했는데 일본은 안 해준다고.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개입인 줄 아십니까?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정권이잖아요. 통화사업 무조건 해줍니다. 이게 2023년의 말경인데 문재인 때 끊어졌었던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추경호 당시에 대구시장이 경제부총리였잖아요. 일본이랑 대화해가지고 100억 달러 3년 만기 통화스와프 체결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외교가 중요해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으면 경제가 살아나고 환율이 방어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보세요. 지금 파산 신청 급증하고 있죠. 압류조차 안 되는 생계비 계좌가 두 달 새 두 배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아무리 니네가 선전해도 대한민국 실물 경제가 바뀌는 데는 어떤 영향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들이 지금 마지막 벼랑 끝에 간신히 붙어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은 청년 청소년들이 반드시 나서줘야 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위해서 놀고 있는 선관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선거가 필요하다. 선관위를 심판할 수 있는 선거. 저는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4촌의 신분증을 내고도 오케이해서 유효표로 만들어준 선관위. 이거 미쳤습니다. 정말로. 이거 팔락거리던 이재명이도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질질 끌고 와서 심판해야 되는 인간이지만은 이거 보세요. 이거 고등의 불편한 4촌의 신분증을 갖고 투표했는데 통과가 됐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신분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전투표 현장에서. 중국인이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투표하면 어떡할 건데. 사전투표는 언제 어디서든 들어와서 투표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투표했을까. 불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투표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증을 갖고 여러 번 투표하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대리 투표를 했을까. 정말 이번에는 투 빅투 리그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이길 수 있는 선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자를 보면서 분노라는 말이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자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여기 도장이 반만 찍히는데 일로 와보세요. 그거 들고 나면 안 됩니다라고 직원이 하는 음성까지 다 잡혔는데 괜찮을 걸로 와보세요. 거들먹거리고 나는 괜찮다. 제가 만약에 이랬으면 현행법으로 체포됐을 겁니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랬으면 현행법으로 체포가 됐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비밀투표 유지가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펄럭거리고 주변에 있는 언론사가 사진을 다 찍은 거는 사실 이재명이가 누구를 뽑으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산당의 스탈린 또는 사탄도 울고 갈 만한 행위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입을 닥치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랑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급기야 보훈부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 국가로 불러줍니다.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훈부는요, 북한과 싸웠던 우리 유공자들을 기리는 부처가 보훈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있어요. 저자는 명색이 보수라고 불렸던 인간이에요. 바른미래당 출신이거든요. 보훈 대상자 256만 명 중에 96%가 6.25 전쟁과 놀람주 유공자거든요. 근데 네가 북한을 국가로 불러? 여러분, 6.25 전쟁은 북한의 인민공화국 선포를 막기 위해서 6.25 전쟁에서 나선 겁니다. 국군이. 대한민국 전체가 인민공화국이 되려는 걸 막기 위해서 6.25 전쟁에서 국군이 전사한 거라고 싸우고, 우리의 쓰러져간 국군의 용사들이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막기 위해서 참전한 거라고. 이재명과 지금 우리나라 종북 주사파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적화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복입니다. 6.25 전쟁 때는 우리가 낙동강이라는 이 강을 하나 두고 몰려드는 적군에게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수류탄을 쏘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싸웠던 게 바로 낙동강 전투의 절박한 심정이었다면, 지금도 사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여론전 해야 되고,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부산 북구갑에 박민식 후보를 둬야 되고,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이재명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